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옛날에 있던 그뭐 아담은 사실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아담에 관해서 이제 적어도 현대인이 인지하는 곳은 그죠? 한정돼 있는 동네죠. 예, 그죠? 옛날에는 뭐 지구의 절반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활동 무대라고 보면 그죠? 예, 인도보다 보통 서쪽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한마드도 그렇고 그러다가 대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저기 이란까지 좀 동쪽으로 무대가 왔다가 마수디하고 마수디는 이제 중앙에 이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커버를 했었으면은 이드리스는 다시 지중해로 갔잖아요. 지중해로 가면서 지중해의 주역은 어디겠습니까? 세 대륙인데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 끝이었죠. 이 동네를 위주로 이야기했었으면은 오늘은 범위가 팡 커집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 여기 그죠? 이 유라시아 아프로 유라시아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거의 동아시아 우리나라 입구까지 오죠. 네, 거의 지구 반바퀴죠. 가로로도. 그리고 세로도 굉장히 멀리 가요. 이 킬로아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거의 남아공 다와 가소입니다. 예. 아프리카의 남쪽 한 3분의 2까지 내려와요. 탄자니아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도 꽤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 초원까지도 가고요. 네, 그죠? 중국에서도 이제 베이징이면 거의 전통적인 중국의 끝이죠. 그죠? 만리장성 이 뒤로 넘어가면 원래는 전통적인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화된 그죠?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 다루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도 아까 말했던 이때까지는 좀 한정된 지역을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중해도 들어가고요. 인도양 전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도 여기 남진해해 보이시죠? 남진해해, 대만 위로는 동진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차이나, 그다음에 동차이나, 그리고 이제 거의 동해 입구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대도 넓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다닌 거죠, 실제로. 앞에 사람도 20년, 30년 다녔다지만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팍스 몽골리카 시대. 예, 그죠? 우리 맨날 이야기하죠.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계가 이제 하나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걸 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좀 주제가 크다 보니까 다음 주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무대가 어디로 가냐면은 인도로 가긴 가는데 인도로 갔을 때 사실은 여기서는 인도라고 해놨지만은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덜 다뤘던 동남아시아에서도 인도양보다 더 동쪽에 있는 세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그죠? 그래서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시되 오늘의 아주 넓은 시기로, 네, 넓은 범위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마지막 주에는 이제 그저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마치기 앞서서 예, 본격적인 그 이야기에 앞서서 예, 그 질문 어제 그 지난주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왜 그 무슬림들은 일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나요? 예, 물론 이제 하긴 하는데 신라보다 적어도 지금 나온 문헌상으로는 한 400년 더 뒤에 나오거든요. 예, 했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로 막 논문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이거 갖고 2시간 하면 되는데 예,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을 가치가 있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겠죠. 몇 개 더 있지만은,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관해서 처음 이제 글을 쓴 시기가 9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막 이제 장보고가 이제 한중일 교육을 제일 열심히 할 때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중국에는 이제 밀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만 밀란이 아니고요. 황소의 난 이런 거 할 때 되면 외국인만 16만 명이 죽었, 12만 명인데 죽었다고. 실제로는 그까지는 안 죽었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수도가 몇 번 털려요. 수도가 몇 번 털리고 온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 그 난리가 났었을 때 무역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진행하기도 어려웠고요. 뭐 왕이 도망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진 게 있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국하고 싸웠습니다. 예. 스스로 천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난리가 나고 힘이 약해졌다지만은 그걸 보고 황제라고 이제 인정을 못 하겠다. 거기다 황제보다 더 위에 천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신도 보내거든요. 동쪽의 황제가 서쪽의 황제에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 당시 항해술로는 그죠? 지금은 뭐 일본에 중국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국가 지금 1200년 전 이야기 하잖아요. 쉽지 않았었습니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 갈 때 가까운데 일본은 좀 멀었거든요. 차라리 우리를 찍고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가다가 많이 깔아앉기도 하고 침몰도 많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견당사라고 해가지고 예, 그 당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기적인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들이 침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라에서 중간에 끌어줘야지 가고 이런 적도 있고, 갈 때는 제대로 갔다가 올 때는 침몰해서 막 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 7, 80년 동안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규모의 파견을 못 합니다. 중국에. 예.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전염병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보면 삼국 통일 전쟁하면 되게 조그만 전쟁 같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신라 백제만 싸웠다 별로 안 큰데 그때 당나라에서도 전군이 오고요. 일본에서도 역대 제일 큰 파병이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백제를 도와주러 온 거죠. 그죠? 백제 부흥군도 도와주러.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고구려를 원래 무너뜨리러 왔지만은 또 나중에 고구려 무너지고 나서도 신라에서 또 나당 전쟁을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전염병이 막 다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전 영역에서 다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끌고 오고 우리나라는 그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그죠? 신라 백제가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되게 심했었어요.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혼란스럽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이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시베리아 이주시키듯이 거기는 주민들을 끌고 와서 다른 데다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 사람들은 조금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라 사람들은 어쨌든 나당에 전쟁도 했지만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일대에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나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까지 왔던 이제 무슬림들이 봤었을 때 여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해두었고 했던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라 같은 경우가 그 고구려의 잔 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과 또 신라에서 이주했던 사람들 백제도 있겠지만 백제는 많이는 못 봤어요. 일단 고구려하고 신라가 많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 많이 오는 운하라든지 해변이라든지 아니면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일본은 그 당시에 유독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계속 뒤에 업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빠져버리니까 많이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한 400년 정도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나오면 나오죠. 나중엔 더 강력하게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무슨 누님들이 거주했는데 역으로는 간 적이 있느냐 했었을 때 이거는 동아시아 전체에
현상이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는 유럽으로 가고 동으로는 이제 동아시아로 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육로로도 그러고 해로로도 그러고. 근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인도보다 더 동쪽으로 갈 일이 잘 없죠. 한중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에서 인도를 넘어서 그 뒤로는 거의 안 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슬람 세계까지 좀 갔었는데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 왜냐면 중국 가는 게 반이거든요. 중국을 넘어서 또 인도를 넘어서 이슬람 세계까지 갔느냐? 그에 관한 뭐 기록이나 정황 같은 거는 뭐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해초가 왔다 갔다 하긴 했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중국 배가 이제 이라크까지 갈 때 우리 사람이 탔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적어도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왔다 갔다 또 어떤 것을 했다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관련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 쪽지를 남겨주시면 오늘 지금 쪽지를 잘 펴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화면 그때 좀 그래가지고 예, 보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 바뚜타라는 사람의 여행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현대적 의미를 가지는 걸 통해서 우리까지 한번 연결해서 그럼 세계의 교류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실 이 3장은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질의응답을 아예 안 받는다면 모를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다음 장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진도를 봐서 다음 장하고 엮을 부분을 엮고 오늘 나가는 데까지 나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은 그죠? 이제 크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서양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건너가면 바로 이제 이 사람 고향 가봤거든요. 이 사람 고향 가보면은 바로 대서양이 보이죠. 예, 스페인도 보이고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 출발을 해서 베이징 그죠? 여기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건너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바로 태평양 나오죠. 여기까지 일단 왔고요. 예, 그리고 북으로도, 그죠? 저기, 코카소스 산맥 넘어가서 러시아까지 올라갔고, 여기 스페인까지 갔고요. 남쪽으로가 좀 특이해요. 그죠? 케냐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동남아시아도 갔지만은, 여기에 말리 있는 쪽,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갔을 때, 이 사람이, 일단은, 예, 동상도 많이 있고요.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대충 이 정도 살았어요. 환갑 넘게 좀 오래 살았죠. 근데 30년을 여행했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은 여행을 하고, 네, 인생의 절반은 여행이 아니죠. 했었을 때, 모로코의 탕헤르, 그러니까 이제 딴좌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죠. 스페인 바로 제일 가까운 데 있고요. 베르베르인입니다. 아랍인이 아니고요. 예, 베르베르인인데, 당연히 아랍어는 굉장히 잘했죠. 왜냐하면 이슬람 신학자를 하려면 아랍은 예나 지금은 잘해야 되거든요. 아랍어는 잘 했는데, 여러분들 베르베르인들 만나보시면 아랍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거의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람도 있는데, 참고로 베르베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많이 사는 원래 아프리카 토착인이죠. 있는데, 이제 아랍인이 넘어오면서 이제 언어가 바뀌면서 아랍인으로 바뀐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아닌 사람들은 계속 베르베르어와 문화를 이제 지키고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랍어하고 베르베르를 같이 쓰고 이제 두 개 다 문화를 이제 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아프리카에 원래 있다가 이 계통이 다릅니다. 이제 그 아랍인은 셈족이면 이쪽은 함족이거든요. 언어 계통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랍인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럽 정벌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을 비롯한 이제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슬람 학자면서 여행 가고요. 그 판사 집안이 원래 이쪽 법조 집안이죠. 그리고 합쥐.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 순례를 간다는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에 여기서 그죠? 모로코에서 여기까지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죠. 해초도 중국에서 이제 인도 가는 사람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죠? 돌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모로코에서 저기까지 사우디까지 갔다 와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이고요. 예, 여행은 이제 이렇게 30년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론데 앞으로라고 있네요. 앞으로, 예, 유라시아, 아프리카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11만 7천 킬로미터. 예, 그죠? 서울, 부산이 400km죠. 많이 갔죠. 그러니까, 예, 12만 킬로니까. 서울, 부산을 300번이겠네요. 예,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업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와 이제 그 유럽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폴란드에도 이분 파토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맞냐니까 그 사람 맞다더라고요. 예. 뭐 아시아에도 뭐 엄청 많이 있고요. 뭐 고향인 아프리카는 당연하게 많고요.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두바이에 가면 이분 파토타 게이츠 호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크죠. 객실 많이 나오겠죠. 우리나라 웬만한 호텔 이만한 거 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바이, 이 사람 두바이 안 갔거든요. 이분 파토타. 근데도 예, 상품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공항, 뭐 스테디움, 거리, 광장, 뭐 호텔, 몰 있잖아요. 몰 그거 뭐 뭡니까? 스타필드 같은 그런 몰 이런 것들 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그때 이분 바투타로 따는 거죠. 뭐 작게는 조그만 동네 이발소 이런 것들도 이분 바투타 뭐 다 있더라고요. 이분 바투타 감자도 있고 뭐 많던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주파한 길을 보면요. 예, 그죠? 굉장히 멀리 갔죠. 여기 요만큼이 우리나라인데, 그죠? 우리나라도 DMZ 한번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스페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한 3시간 걸리죠. 12, 3시간 비행기로. 예, 그 정도 거리인데 뺑뺑뺑 돌아가고 자세히 보시면은 예, 그죠? 갈 때하고 돌아갈 때 이제 계속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빨간색하고 이제 초록색하고는 이제 갈 때하고 올 때죠. 예, 이렇게. 예,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메카에 성지순례하러 갔다가 예, 거기에서 더 가보는 거죠. 계속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제가 이 책은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예, 이 번역도 돼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제가 재밌게 읽은 티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처음에 진입장벽이 되게 어려워요. 뭐 근데 이제 조금 읽다 보면 한 10페이지만 보다 보면 뭐 재밌게 읽힙니다. 여행기 중에서는 재밌게 읽은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숙적의 라이벌이죠. 이제 마르코 폴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마르코 폴로는 이제 베네치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는데 이렇게 예,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뭐가 다른지 아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경로 자체에서 이렇게 밑으로 별로 안 내려오죠. 마이코 폴로는 유럽도 거의 없어요. 베네치아 빼고 나면 거의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한 왕, 그죠? 쿠빌라이 원세조죠. 그때 여행이 거의 90%고요. 거의 대부분이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근데 마이크 폴로도 얘기도 재밌어요. 이분 바투타에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한 군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 바투타는 워낙 막 많이 돌아다녀서 좀 정신이 없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유럽과 비교하는 게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 그죠?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에서 와서 요만큼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빨간색 보이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에 싸운 겁니다. 그죠? 앞에서 봤듯이 유럽은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요만큼 싸운 거예요. 근데 이슬람 영역은 여기 이 보라색만 했다가 십자군 200년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작았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군이 돌아갈 때쯤 되면 이 노란색만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노란색까지 황색, 노란색 있잖아요. 이 갈색 말고요. 고동색 말고요. 노란색만해지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이 빨간,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건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되게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잃었기 때문에 아 슬프다 이 정도는 되죠. 근데 그렇지만은 뭐 메카가 털린 것도 아니고 좀 뭐
수도는 아무 데도 못 건드렸습니다. 아무데도 이슬람 세계의 이제 국가의 수도는 못 건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몽골군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몽골군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죠? 이슬람 세계 절반을 먹고 유럽도 절반을 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세기에 오면은 이렇게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출발했는데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커지거든요.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대부분의 영역이 이제 이슬람의 영역이 이만큼 먹거든요. 유럽도 좀 있지만은 유럽보다는 이거 조금 더 큰데 있지. 대충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헝가리까지 들어가니까 더 크죠. 초록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의 이제 신의 채찍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몽고가 옛날에는 뭐 파괴하고 무서운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뭐 애들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뭐, 뭡니까 해골로 뭐 피라미드 쌓고 이런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게 역할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 통일을 하고 나면은 많이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 몽골 고원을 이제 초대해서 통일을 한 다음에 이슬람군이 동서로 가듯이 이제 몽골군도 동서쪽으로 가는데요. 동쪽으로는 이제 외국에서 나오면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나오면 우리나라는 몽골의 식민지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죠. 예, 어쨌든 했었을 때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나라가 쪼개지는데요. 쪼개지면서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이 여기 이 지역들이 거의 다 이슬람 지역이라는 거죠. 일부 유럽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에 이슬람 국가들이 쭉 있다 보니까 쭉쭉 무너지고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제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무함마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칼리파가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물론 처형 당했을 때 이제 이 칼리파의 친척을 또 데려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칼리파조를 열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정통성이 많이 떨어지죠. 예. 뭐 재밌는 이야기는 많은데 이쪽에서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더 가려고 했어요. 더 가려고 했고 원래는 이슬람 제국도 더 털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 있는 그 데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센치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중앙에 돌아가서 나라 전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요. 잔여 병력들이나 싸우긴 싸우는데 뭐 걔네들을 막아내긴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뭐 4대 한국, 4대 한국 기억나세요? 뭐 이란국하고 나오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는데 예, 한글로 보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깁작 한국, 일 한국, 자가타의 한국, 오다의 한국, 그리고 원나라 이렇게 나뉘거든요. 오다는 금방 끝나고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오래 가는데 했었을 때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게 얘네들이 다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합니다. 예, 좀 특이하죠. 오다 여기 그러니까 중앙부는 개종을 안 하는데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얘네들은 탱그리교라고 해서 이제 하늘신을 모셨거든요. 하늘신을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개종을 하는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기독교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목민들도 그래요. 유목민들은 이제 한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에 그게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을 버팅기거나 자연을 개조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합니다. 예. 자연에 순응해야 돼요. 발 앞에서 이제 모래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거 뚫고 가다는 다 죽습니다.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샤알라 하고 예. 이슬람에서 인샤알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야훼님 이렇게 뭐 야랍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몽골 초원 같은 경우에도 샤머니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 막 온유가 되는 것도 많죠. 그랬었을 때, 그럼 주어진 환경이 바뀌면은 나도 금방금방 바뀌고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했었을 때, 뭐, 자기 종교를 막 이렇게 버틴다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새로운 종교를 얼마든지 어플라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또 그렇다고 그 자기 종교를 막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되게 약하고요. 대신에 이제 또 금방금방 바뀝니다. 거기다 이제 통치 전략 같은 경우가 얘네들은 이제 말 위에서 소수가 왔잖아요. 와서
뭐 솔직히 여기 몽골 여기 몇 명 살았겠습니까? 이 빨간 원에서. 근데 이만큼 가면은 그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한 10,000명 와가지고 지배하는 거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반란만 나잖아요. 그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많은 주민들,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을 쓰면 힘들어요. 그죠? 얘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의 권한을 주면은 거꾸로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이 많다든지, 뭐 일본 사람이 많다든지, 그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총알바지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쁜 짓은 요건 먹어라. 대신에 권한은 줄게. 그리고 살려는 줄게. 챙겨줄게.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소수민족이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현지 주민들을 대신에 위로 조금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요. 또 개종을 할 때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 외교를 할 때도 그렇죠.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나라 더 싸우잖아요. 그죠? 네. 멀리 있는 나라는 위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나라와 싸울 때 유리한 형태로 종교를 많이 바꾼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주자주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피지비층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몽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독교들도 이제 되게 발달을 해 있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건데 이제 유럽에서 프레스토 존이라는 사람을 자기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은 그림에 엄청나게 큰 이제 기독교 왕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유럽에서 그때 위기가 있었거든요. 무슬림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었고 십자군 전쟁을 먼저 하고 몽골군이 나중에 오거든요. 시차가 100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 싸우는데 뭐 십자군 처음에는 좀 잘 되고 나중에 되게 힘들거든요. 자꾸 줄어들고 막 안 되다 보니까 이때 그러면 동방에 이제 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 군주가 있다. 엄청나게 넓은 영역과 굉장한 돈과 굉장한 군사가 있다. 얘네들만 잘 끌어오면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 소설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 가다가 나중에 교황청에서도 진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소존을 찾아보라는 수도사들도 막 파견하고 하는데 실패하죠, 계속. 왜냐면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데 계속 보내니까 실패하죠. 물론 사실은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를 이해할 만한 그런 조그만 기독교 부족들이 있었어요. 뒤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몽골 역사에도 되게 중요하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건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죠? 독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황하고 손잡고 뭐 무슬림들 다 때려 부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념이 있으면은 이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 뭐 몽고에 없으면 인도로 가보고 인도에 없으면 예멘을 가보고 계속 돌아다니면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계속 새로운 곳을 탐험하다 보니까 장점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뻘짓을 계속 하긴 했는데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쏟아지죠. 그럼 지역학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더 탐험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럼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요. 저기 뭐가 필요한지 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근데 좀 웃긴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으려고 꽤 몇백 년 동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몽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까지 계속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티벳에 있는 불교도한테도 찾으러 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상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누런 옷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뭐 근데 그때 티베트 불교가 되게 미신적인 게 밀교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중부양하고 뭐 예, 투시법 쓰고 막 이상한 거 많았거든요. 막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딱 사입이죠. 그런 게 많았는데 그 수도사들이 이제 한 두세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불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상하게 변형된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 돈을 좀 타야 되고 또 갔다 왔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없더라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가긴 갔는데 이상하게 변형됐다.
이러면서 보고를 좀 이상한 걸 올리기도 하고요. 좀 더 주면 내가 또 더 찾아볼게.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활동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섞인 경우도 있어요.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뭐 조사도 하고 뭐 위험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 아시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방이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박을 건진 건 뭐냐면은 동쪽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유럽에 조금만 더 아웅다웅 있다가 가니까 뭐 대제국도 있고 뭐 중국 같은 거 눈 돌아가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가잖아요. 갔었을 때 뒤에 나오는 이제 지팡구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팡구가 어디냐면 일본 이야기인데 뒤에 자세하게 제가 다룰게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면서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탐험가들이 쫙 나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유럽 발전에 뻘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뻘짓을 많이 해야 오히려 더 발전한다니까요. 예, 뻘짓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 돼. 예. 근데 이제 포레스터 존은 그래서 이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동방에서 제일 센 사람이 있긴 있어요. 포레스터 존만큼 센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징기스칸이거든요. 보니까 얘 뭐 기독교를 믿고 이러니까 그거는 웃기죠. 그냥 무슨 소리 하냐 싶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야, 뭐 항복하면 살려줄게. 뭐 내 밑으로 들어오면 살려줄게죠. 그 징기스칸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죽이고 들어가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히려 겁을 내거든요. 얘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소문은 다 났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징기스칸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징기스칸이 대정복을 하게 된 이유도 앞에 여기 보면은 이게 보이죠. 예. 호레즘 왕국 제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제국이었는데 얘가 너무 콧대가 셌어요. 그 저 몽골에서 이상한 뭐 자기가 볼 때는 뭐 양하고 같이 뒹굴고 텐트나 치고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교역하자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근데 웃기면 그냥 잘 달래면 되는데 죽여버렸어요, 사실. 사과를 하려는데 또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땅 튀어나간 게 이제 몽골이 이제 이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 헝가리까지 폴란드까지 가고 예 그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입구까지 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교황한테 뭐 죽여버렸다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고 뭐 이야기하거든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네, 선교사들도 보내봐라. 그리고 성스러운 기름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죠. 군주가 너무 싸움만 하는 사람은 예,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보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은 죽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긴 갑니다. 예. 근데 기독교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한 번은 기독교 그 부족한테 대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DNA가 뿌려진 게 징기스칸의 자손이란 말이 있죠. 예. 이만큼 넓게 가지기도 했고, 뭐 부인도 많고, 그 밑에도 부인도 많고, 예, 그죠? 뭐 이슬람처럼 몇 명 제한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기독교 부족, 예, 예, 이제 수장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각각.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부인한테도 영향을 받지만은 자식들이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성녀라고 불릴 정도로 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 똘루이의 부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독실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막내의 부인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막내 집안에서 이제 카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분열되는 이제 제국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녀라고 부를 때는 얼마나 독실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몽골 그 큰 힘을 가진 애들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또 호즈 카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일한국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세요?
예, 이란국의 예, 그 황제가 되는데 예, 그쪽에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이제 존중해줘서 늘 교회도 설치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이 조그만 천막이 아니고요. 빌딩이죠, 빌딩. 그죠? 황궁입니다, 황궁. 예. 뭐 낙타 몇십 마리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큰, 그러니까 재질이 가죽이라는 거지. 빌딩은 이제 빌딩이 궁전이죠, 궁전. 예, 궁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주고요. 이제 대신에 이동하는 이동식 궁전이죠. 예, 그죠? 예,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함량했을 때, 이슬람 사원은 다 부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았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것도 많고, 뭐, 부술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의 수장은 죽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완전한 정복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굳이 죽일 필요 없잖아요. 살살 꼬드겨서 자기가 쓰면 게 차라리 편하죠. 네, 내 편이 될 거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훌라구가 죽었을 때 기독교를 승리를 이끈 두 등불이 꺼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예. 특히나 얘네들이 의외로 기독교들하고 동맹을 시도를 많이 해요. 왜? 무슬림들하고 싸운다고요. 근데 그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탱그리교 그 하늘 신을 믿었댔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도 믿기도 하고 뭐 불교도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는데 특히나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불교로 바꾸고 나서도 이슬람으로 바뀌고 나서도 그러고도 이제 옆에 이제 원래 있던 무슬림들 있잖아요. 내가 무슬림 바뀌어도 얘네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얘네들과 싸우려면 옛날에 십자군 때 했던 내가 똑같은 일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좀 같이 해서 다른 무슬림 때리자 하고요. 또 예. 반대로 저쪽 기독교는 이쪽 무슬림하고 해서 뭐 이쪽 무슬림 때리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산파전이 벌어지거든요. 유럽의 기독교, 그다음에 서쪽에 이제 약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원래 이제 아랍인이 있던 무슬림들, 상층부는 터키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몽골에서 온 한때 기독교를 또 좀 믿어봤다가 이슬람으로 믿었다가 이슬람에서도 이제 여기는 쉬아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왜냐면 이쪽에 순니 있거든요. 이 순니한테 못 이기니까 쉬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쉬아가 된 몽골 종교가 몇 번 바뀌었죠. 지금 한 세기 만에. 근데 이쪽에는 그죠. 예. 이쪽도 사실은 반대쪽도 반대쪽 카이로라 그랬죠. 여기도 원래는 쉬아였어요. 근데 여기는 순니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군 전쟁하다가. 십자군 전쟁 전에 여기 쉬아했거든요. 이집트는. 근데 십자군 전쟁하다가 이제 어떻게 그 순위로 바뀌었어요. 예. 시리아에서 온 그 살라하딘 때문에. 살라우딘이 이제 순니였거든요. 쿠르드족. 그러다 보니까 순니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해서 지금도 보면은 뭐 많이 나오죠. 그랬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아바카 칸이라는 사람인데 아바카 요새 이렇게 제가 일부러 예, 올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이제 호랑이 형님이라는 웹툰에 이제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은 많이 나와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해서 이 사람들이 그죠 십자군하고도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다른 무슬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이때 했었을 때 이런 거 하나는 좀 생각하고 조금 쉬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황화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 화를 입는다는 거죠. 누런색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에는 실제로 이런 그 관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게르만족은 왜 이동했냐면 훈족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이 훈족에 누구냐 했었을 때 뭐 아시아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백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백인과 동양인이 오히려 합쳐졌다는 설이 요새는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일단 동쪽에서 왔잖아요. 이제 중국보다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쪽에서 오니까 뭐 인골 이런 건 모르고 일단 무시무시한 말 타고 오는 애들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아시아의 공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기들이 이제 중기병 큰 말 타고 큰 두꺼운 옷 입고 이제 갑옷 입고 이제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유명한 말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영화를 찍으면은 이제 이걸 첫 장면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그 당시엔 폴란드가 헝가리하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요. 유럽에서 했었을 때 이제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고 애들이 온다는 소문 났었어요. 몽고 애들은 굉장히 심리전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몇 번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항복하면은 살려줄게. 근데 계기면은 그 마차 바퀴보다 키가 큰 남자는 다 죽인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싸움을 잘 안 했어요. 다 항복하면 살려주니까. 근데 이제 폴란드는 이제 명색이 왕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또 기독교인 사명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려서 정찰병을 보냈는데 예, 얼마나 걸리겠니? 이러니까 정찰병이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봤었을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날 새벽에 왔다더라고요. 너무 빨리 왔죠, 그죠?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뭐 좀 과장된 게 있긴 있는데 그랬다잖아요. 옛날에는 말 위에서 말 위에서 먹고 말 위에서 자고 말 위에서 싸서 그랬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이제 먹지도 자지도 싸지 않고 왔다고 말을 그래서 눈이 벌겋게 왔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겁나잖아요, 그죠? 대로마 2000년 그 소로마까지 하면 1400년, 1600, 1600, 1200년. 동로마까지 하면은, 그죠? 거기서 1000년을 더 가죠. 2000년이 넘는 그 로마. 어쨌든 서로마 제국 전체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혼족의, 동쪽에서 온 애들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온 몽골군이 왔는데, 이 유럽군들이 딱 괴멸됐죠. 괴멸되고 이제 러시아가 한 200년 동안 연 밑에서 꿇어앉고, 그죠? 그리고 십자군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무슬림들을 다 잡아 갔는데, 어쨌든 1차는 좀 성공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0년 동안 고생하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요만한 데서 그냥 활동했거든요. 근데 봤잖아요. 자기들은 몽골군이 뭐 하는지. 이슬람 제국 절반이 날아갔거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상인들끼리 싸움이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자지도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말에서 사가지고 봉두남발로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되게 멋있게 막 예, 윙드 풋사르 뭐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말도 잘 단정하고 그랬는데 이건 뭐 길에서 자고 뭐 이런 애들이 오니까 뭐 그 반지의 제왕 이런데 서양극에서 나오는 약간 오크 그 느낌이었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괴물, 더럽고 막 흉측하고 무식한데 싸움은 못 이기겠는 그런 이제 괴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레스토 존을 찾으러 가봤는데 뭐 지팡구만 나왔지, 그죠? 죽을 뻔했죠. 괜히 이거 찾으러 갔다 도로 당할 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군도 자기들이 이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의 은총 자기들이 이제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중간에 이제 대장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죽어서 이제 진격이 멈춘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다시 등장한 게 황화론이죠. 그래서 황인종이 다시 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의 현대 중국기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밟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발전하면 서양이 망한다. 예. 그게 이제 20세기에 일본에 대한 그리고 21세기 중공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러 중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대만이 아니라 그래서 했을 때 좀 과다하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했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과다한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그 상상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만평이나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엄청난 놈으로 막 나오고요. 과장이 많습니다. 특히 2차 대전 때 미국도 놀랬고 되게 겁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독일 황제죠. 빌헬름 2세 때 보면은 이제 이쪽에 천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진 이제 유럽인들이 있는데 저 멀리서 예, 부처와 이제 불을 뿜는 용이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얘네들로부터 예,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지팡구라는, 여기 보여요? 이게 지팡구, 여기 가운데, 바닥 가운데 엄청나게 크죠? 그죠? 실제 일본보다는 훨씬 크게 이제 그려져 있죠. 예.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대신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그죠? 이 사람들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구가 둥근 건 아는 거죠. 했었을 때, 어, 그 중간에 인도로 가기 전에,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지팡구라는 거대한 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한 지팡구라는 게 엄청나게 떴거든요. 사실은 마르코 폴로보다 몽도빌 여행기가 더 뜨고 했는데 어쨌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잘 읽어보면은 제가 이걸로 이제 너무 단순한 그게 우리 옛날부터 여러분 이게 뭐 봉래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삼신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양에도 동쪽 바다에 그런 섬이 신비의 섬이 있다는 게 이슬람에도, 그다음에 인도에도, 뭐, 그, 유럽에도 다 있었거든요. 동쪽에 있는 신비한 섬들이 있었다라는 게, 기독교 이전에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황금섬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세에 이제 이슬람에서 오면은 자기들이 확인해 본 데가 신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지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해안에서 예, 1500마일, 이때 마일은 그 지금 1.6km 그 마일이 아니면 더 크거든요. 했었을 때 이 지팡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남중국의 발음으로 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펀 했었을 때 여기에 그 했었을 때 큰 섬, 피부 빛깔이 희고 풍수분 개화있고 금이 많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신라 이야기거든요. 무슬림들이 신라에 관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전사돼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신라는 없잖아요, 이미. 야, 너 신라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기 고려는 있는데, 그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고려는 그런 데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죠? 뭐 계목절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아까 뒤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그, 신화적인 게 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무슬림들이 가졌던 그 신화적인 신라에 관한 이미지를 투사할 데가 별로 없어요. 했었을 때, 이제 일본이란 섬을 아니까, 특히나 이제 몽골에게 일본은 되게 인상적인 동네였죠. 왜냐면은, 직접 치러 갔는데 고려 사람들하고 실패했잖아요. 뭐, 가미가제 때문이지만, 태풍 때문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인상과, 그러면 이제 신화화되죠. 그러니까 신라에 관한 무슬림들의 신화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르코 폴로 이야기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제 블로그에 조금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갖다 놨는데 책에 번역된 책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강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영 막 신화만 있느냐? 사실 이거는 다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라에 관한 이미지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데 뒤에 가면 이제 쿠블라이 칸이 예, 뭐 가려고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정군이 이제 일본에 도착했다가 폭풍으로 이제 실패한다는 이런 이야기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신화적이고 잘 모르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 같은 거 다 틀렸죠. 아바칸 이런 거 뭐 근데 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전대의 그 신화 신비의 섬, 그죠? 이런 황금의 섬, 그 이미지를 옛날에 그리스 로마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로마 때는 인도 옆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 때는 이제 신라죠. 이제 중국 양쯔강 옆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마르코 폴로 대에 오면은 서양에서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전사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런 과정들이 이런 아까 말했던 몽골군이 와서 세계를 평정해 버렸기 때문에 예,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동 자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몽고가 이제 한 나라로 만들어놨으면 이게 한번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괜찮거든요. 특히나 근데 통행증이라는 게 있는데 은폐가 있고 금폐가 있거든요. 금폐는 이제 황제가 직접 내는 거니까 좀 다른데 했었을 때 우리 지금 비자 같은 게 있죠. 옛날에도 다 있긴 했었어요. 중국 당나라 때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중해 일대에 뭐 몇몇 나라, 아니면은 이제 인도 근처에 조금, 아니면 서아시아의 일부 이랬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 보면 딱 나오지만은, 이만큼이 한 나라기 때문에, 그죠? 베네치아에서 그냥 국경 하나 지나가면 바로 그다음부터는 그냥 중국까지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도 확실하잖아요. 그죠? 가면 황금섬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데 그죠? 가고 싶죠. 가다가 해보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서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리고 갈 때도 많이 걸리니까 이제 거꾸로 가보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가 있는 줄 몰랐고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뭐 지판구 통해서 중국 통해서 인도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아프리카 밑으로 돌아간 거 근데 수에즈 운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돌아가 너무 멀잖아요. 위험하고 일로 바로 가보자. 그게 나중에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대항해 시대와 관련된 이제 지구촌 한 바퀴 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했었을 때 벌써 한 시간이 갔죠. 예. 이븐 바투타 이야기를 현대적인 이븐 바투타 이야기를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예. 8시 한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